제80차 유엔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인당 10만 달러가 넘는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혼란과 반발이 커진 가운데 당장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한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한 한인 가정이 옆집의 전기차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전 재산을 잃고 보험 보상도 거의 받지 못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임산부에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던 해열제 타이레놀이, 아이에게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복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뉴저지 노스버겐 올리아 갤러리에서 6일간 개최된 청소년 한지 예술 전시회가 마지막 날 폐막 파티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제80차 유엔 총회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뉴욕시와 연방당국은 이번 주를 그리들락 경보일로 지정하고 뉴욕시 곳곳의 도로들을 통제하고 24시간 보안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뉴욕에 도착해 레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연방하원 의원단과 접견해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저녁에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7번째 연사로 나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24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25일 오전에는 맨하탄 월스트리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정상과 회담을 갖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은 지상뿐 아니라 지하철, 공항, 항만, 심지어 드론과 헬기를 동원해 공중까지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과 관련된 시위도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FDR 드라이브를 비롯해 34번가와 42번가, 57번가 등 미드타운 주요 간선 도로가 차단되고 수십 개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교통국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고 이동 시 충분한 시간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인당 10만 달러가 넘는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후 혼란과 반발이 커진 가운데 백악관은 이 수수료가 기존 H-1B 비자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신규 입국 신청을 하는 기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한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라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새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1년 기한으로 효력이 소멸되지만 미국 정부가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한다면 그 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 규정이 발표되자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기존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서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으며 기존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마가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당장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한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탐 소지 연방하원 의원은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E3 전문직 비자 쿼타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타를 확보했지만 해마다 비자 쿼타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하원에는 지난 7월 영킴 의원 발의로 연간 최대 1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사 법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한 한인 가정이 전기차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보험 보상도 거의 받지 못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 한인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는 약 한 달 전 퀸즈 리틀넥 68에비뉴에 위치한 연립주택 외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옆집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GMC 시에라 전기 트럭을 차고 전기선에 연결해 충전하던 중 차량에 불이 붙었고 불길은 곧바로 2층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2층에 거주하던 50세 한인 오승철 씨와 38세 정지윤 부부가 거주하던 집 천장으로까지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집안 내부가 전소됐습니다. 두 아들을 둔 이들 부부는 현재 인근에 6개월 임시거처를 마련해 살고 있지만 재산 피해는 약 12만 달러에 달합니다. 오 씨 부부는 별도의 화재 보험이 없었고 자동차 보험에 포함된 월 5달러짜리 기본 화재 보장으로 겨우 7,000달러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 씨는 보험 내용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월 2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씨 부부는 여러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워 소송을 맡겠다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에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은 지난 17일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명석 회장과 조선족 경제인협회 이민아 회장, 한준미 사랑협회 김성월 회장 등은 성금을 전달하며 피해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한인 피해 가정을 돕고자 한다면 온라인 후원 사이트인 고펀드미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뉴욕 한인회로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산부에 타이레놀 복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타이레놀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열 진통제이며 특히 임신 중에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었는데요. 그러나 보건당국자들이 타이레놀 주성분 때문에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위험성에 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레놀을 임신한 여성이 섭취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류코보린이라는 약물에 자폐증 치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폐 비율 상승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었다며 과학을 기반으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기자회견에서 열이 나지 않는 한 임신한 여성은 초기에 타이레놀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보건 분야 부처 관계자들은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과 자폐증 위험 상승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 혹은 파라세타몰이지만 상품명 타이레놀로 통칭되는 약물은 대체로 매우 안전한 해열 진통제로 알려져 있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일반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주요 의학학회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임신 중에도 사용하기에 안전한 진통제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류코보린이라는 약품이 자폐증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성분명이 폴리네이트 칼슘인 이 약물은 엽산 결핍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거나 특정 항암제 등 다른 약물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투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증은 압도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크며 치료가 어렵다는 견해가 중론이었지만 최근 자폐증 아동들에게 류코보린을 투약해 본 결과 말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에 괄목하는 개선이 있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9월까지는 자폐증 유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위험 노출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놀스버겐 올리아 갤러리에서 6일 동안 개최된 청소년 한지 예술 전시회가 마지막 날 폐막 파티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학생들은 상장을 수여받고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며 창의성을 뽐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3일 뉴저지 노스버겐에 위치한 올리아 갤러리에서 청소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청소년 한지 예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전통 수제 한지에 담긴 청소년들의 창의적 시선을 조명하며 자연과 전통, 이야기의 요소를 다채로운 색감과 섬세한 붓터치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는 지난 19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에는 폐막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상장을 수여받았고 관람객과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여 작품을 감상하며 평가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은 이번 경험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전했습니다. 웨스턴 미디엄에 비해 우리 한국 전통 기법이 참 어렵지만 이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너무 예뻤어요. 우리 한국인들 손재주 많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이 아이의 그런 감성이라든지 감수성 박수를 보내주세요. 처음에 작품을 냈을 때 좀 긴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는데 저는 이 이벤트가 한국인에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여기 와서 컬처를 쉐어하면 이렇게 미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는 청소년들이 전통 한지를 매개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한국 문화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북미 간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서는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기자들에게 기밀이 아닌 정보라도 공개 승인을 받기 전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새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취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대부분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던 기자들의 이동에 커다란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언론 자유단체들은 이를 전면 비난하며 수십 년에 걸친 이전 행정부들의 관례에서 벗어난 놀라운 변화라고 규정했습니다.
프리프레스 재단의 세스 스턴은 이 정책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출판에 대한 사전 제한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오늘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편물로 보낼 수 있었던 김치 등 음식물도 접수할 수 있고 $100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특송사의 수수료가 물품 가액 10만 원인 우편물의 경우 15,000에서 25,000원 수준인데 우체국은 약 3,250원으로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췄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관세보다 실제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 대납 업체가 이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ICE가 수천 명의 변호사와 이민 단속 요원을 추가 고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수백 개 사무실을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은 ICE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ICE를 대신해 전국에서 사무실 공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ICE는 10,000명의 이민 단속 요원과 관련 변호사들을 추가로 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민 단속 요원과 변호사는 남부 국경 지역에 적극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